5.18의 이야기들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과서에 나왔다고 끝난 역사인 것은 아닙니다. 5.18은 1980년에 끝나지 않았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5월 열사들이 시작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는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 재직하고 있습니다만 학번은 77학번이고요. 81년도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네, 저는 성공회대학교 노동아카데미에서 주임 교수 일을 맡고 있는 하종강입니다. 74학번이고요. 네, 80년도 5월 달에는 복학한 학생이었습니다. 네, 저는 성균관대학교 82학번 행정학과 들어갔던 당시에 학생이었죠. 지금은 원래로 40년 되었네요. 네.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88학번입니다. 나온학이라고 하고 93년도에 전두환 대우 체포결사대 한총련 대장을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선대학교 9학번 이희철입니다. 이름은 조한정은이고요. 학번은 20학번입니다. 그리고 학교는 성공회대 다니고 있습니다. 5월이다. 5.18 광주항쟁으로부터 42년이 지난 지금도 대학생들은 광주를 향한다. 수많은 대학생들이 광주를 찾았다. 대학생들이 도착한 곳은 망월동 5.18 민주묘역. 이곳에는 5월 열사들이 묻혀 계신다. 대학생들은 이곳에서 5.18의 진실을 마주하고 5월 정신을 배운다. 박수미 열사가 헌혈을 마치고 병원을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커다란 총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따다다당 따다다당. 이 소리가 병원 일대에서 들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게 무엇인가? 시민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피를 나눈 고등학생 열사 박금희. 5월 열사 중에는 청년 학생들이 유난히 많다. 계엄군의 만행을 목격한 고등학생 전영진은 자신을 말리는 어머님께 조국이 나를 부른다는 말을 남기고 항쟁에 나섰다. 1980년 5월 광주는 청년 학생을 불렀고 청년 학생은 이에 답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의 죽음 이후 전두환 신군부가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전국의 대학생들이 일어났다. 그 중에서도 광주의 대학생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만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맞서겠다고 다짐했다. 우리는 유신 전당의 국민주권 찬탈음모를 분쇄하고자 우리 대학인의 민주 역량을 총집결하여 반민족 세력과의 성전을 엄숙히 선포한다. 1980년 5월 18일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전남대 정문에는 공수부대가 진을 치고 있었다. 전두환은 물러가라, 비상계엄 해제하라라는 구호를 외치는 대학생들에게 공수부대는 무차별적인 폭력을 휘둘렀다. 대학생들은 금남로로 뛰쳐나가며 광주 시민들에게 이 상황을 알렸다. 전남대학교 5.18의 시작을 연 대학생들을 따라 오늘의 대학생이 그 길을 걷는다. 전두환은 물러가라라는 구호 대신에 미국 반대와 적폐청산의 구호가 거리를 채운다. 정말 사실 행진이 이렇게 기세 넘치게 하고 있지만 열사분들은 이걸 정말 계속해서 조국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하셨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조금 더 힘을 내서 우리가 5.18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5월을 기억하며 싸우는 대학생들을 광주 시민들이 응원한다. 대학생들을 응원하는 시민들의 모습은 4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다. 대결하다고 생각해요. 네. 역시 학생들이다. 대학생 아니고 회사도 있어요. 그때 학교는 해야지. 금남로 거리는 한마음이 된 대학생들과 광주 시민들로 가득 찼다. 계엄군은 그들에게 총을 겨눴다. 사람들이 곤봉에 맞아 죽고 총칼에 맞아 죽고
헬기 사격에 의해 잔혹하게 죽어나갔다. 만삭의 임산부건, 4살 어린아이건, 남녀노소 상관없이 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은 계엄군의 사냥감이었다. 신군부와 계엄군의 불의와 만행에 맞서 싸우고자, 공동체와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자 광주 시민들은 총을 들었다. 시민군이 탄생한 것이다. 시민군은 삽시간에 계엄군을 광주 외곽으로 쫓아냈다. 당시에 시민군들이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시위하는 모습들이나 시민군에게 물을 떠주고 그들이 또 갖고 있던 음료수들을 시민들에게 나눠주고 이런 아주 파편적인 5월에 대한 기억들이 있었는데 계엄군이 사라진 광주에서는 모두가 한마음으로 서로를 도우며 항쟁을 이어갔다. 5월 26일 저녁 계엄군이 최후 진압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무기와 병력을 늘려온 계엄군에게 맞서기에 시민군에게는 쓰다 남은 총뿐 상대가 될 리가 없었다. 그야말로 전멸이었다. 그러나 광주 시민들은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을 결심한다. 그 결심의 가운데에는 윤상원 열사가 있었다. 전남대에서 학생운동을 하며 우리 사회의 현실을 마주했던 윤상원은 은행원이라는 번듯한 직장을 퇴사하고 광주에서 야학 강사를 하며 사회운동에 매진했다. 5.18이 일어나자마자 그는 내일 계엄군이 쳐들어와도 싸우다 죽겠다며 최후항전을 준비한다. 윤상원은 어떤 마음으로 스스로 죽을 것을 선택했을까? 오늘 우리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 끝까지 뭉쳐서 싸웁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불의에 대항하여 끝까지 싸웠다는 자랑스러운 기록을 남깁시다. 이 새벽을 넘기면 기필코 아침이 옵니다. 동지들, 비록 우리는 오늘 패배할지라도 내일의 역사는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 것입니다. 윤상원의 선택은 그의 저버릴 수 없는 양심으로부터 또 누군가 이 싸움을 이어갈 것이라는 내일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내려진 것이었다. 내일의 더 큰 승리를 위해 오늘의 패배를 택한 건 비단 윤상원뿐만이 아니었다. 200여 명의 시민군이 그와 함께 마지막까지 도청에 남았다. 도청에 남아 죽음을 기다리던 200여 명의 시민군들에게도 그들을 두고 집으로 돌아가 걱정에 잠 못 이루던 광주 시민들에게도 그날 새벽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긴 새벽이었다. 지금 군이 광주 시내 복도들을 소탕하기 위해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신분과 임무 유화를 막느라고 위험하니 밖으로 나오지 마십시오. 시민은 복도를 숨겨주지 마십시오. 시민은 군 작전에 협조해 주십시오. 계엄군이 작전을 시작하고 1시간 반 만에 진압이 완료되었다. 그렇게 5.18 광주 민중항쟁은 막을 내렸다. 그 새벽을 숨죽여 지새우던 광주 시민들은 자신의 목숨을 바친 시민군들의 마지막을 두 눈으로 지켜보았다. 항쟁이 막을 내린 지 7년 후 1987년 6월 10일 서울 도심에 24만 명의 사람들이 쏟아졌다. 호원철폐, 독재타도, 거세남성이 도심 곳곳에서 울려 퍼졌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고 마침내 전두환의 오른팔 노태우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발표했다. 민중의 승리였다. 그 삼엄하던 암흑의 시대에서부터 5월 열사들이 바랬던 내일의 승리가 오기까지 남겨진 이들은 싸움을 이어왔다. 학생들의 데모로 시작된 소요는 난동으로 5.18 직후 전두환 정권은 이를 철저히 은폐하고 광주 시민들의 항쟁을 왜곡했다. 여전히 그 당시는 광주 사태라고 부르면서 이제 폭동이다, 북한군의 그 사주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호도됐었죠. 그러나 이제 그런 그 당시도 타임즈라든지 그 당시는 이제 그런 뉴스위크라든지를 통해서 저희가 그나마 해외 소식을 알았는데 항상 이렇게 한국에 관한 기사는 이렇게 칼로 오려지거나 진한 매직으로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5월의 진실은 쉽게 가려지지 않았다. 서강대학교 2학년 김희기는 농촌 현실에 관심이 많은 학생운동가였다. 그래서 김의기는 자기는 농민운동 할 거라고 항상 작업복 차림으로 나왔고 고무신 신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알려져 있는 김의기 사진이 그 졸업 앨범 사진인데 졸업 앨범도 작업복 차림으로 찍은 겁니다.
다 양복 입고 찝을 때 난 농민도 할 거기 때문에 농사꾼이 될 거기 때문에 작업복 차림으로 찍겠다. 김익이는 생활 속에서 자신의 고민과 지향을 항상 실천으로 옮겼다. 어느 날 광주의 소식을 듣게 된 그는 광주를 방문해 전두환 신군부의 만행을 목격한다.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는 광주 밖의 사람들에게 이를 알리기 위해 김익이는 자신이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1980년 5월 30일 김익이는 종로 기독교회관에서 전단을 뿌리며 6층 난관 밖으로 스스로 몸을 던졌다. 김익이가 뿌린 전단에는 동포에게 드리는 글이 적혀 있었다. 피를 부르는 미친 군홧발 소리가 고요히 잠들려는 우리의 안방에까지 스며들어 우리의 가슴과 머리를 지디겨 놓으려 하는 지금. 동포여,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동포여, 일어나자. 마지막 한 사람까지 일어나자. 우리의 모든 싸움은 역사의 정방향에 서 있다. 우리는 이긴다. 반드시 이겨야 만다. 동포여, 일어나 오늘의 성전에 몸바쳐 싸우자. 근데 그때 뿌렸던 유인물 제목이 뭐였냐 하면 동포에게 드리는 글이고 그 도중에 보면 계속 반복돼서 묻는 질문이 있어요. 동포여 무엇을 하고 있는가? 광주에서 수백 명의 시민이 학살당하고 있는데 동포로는 당신은 도대체 뭘 하고 있냐?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광주의 진실을 알리고 전두환 신군부의 본질을 밝히기 위한 22살 대학생 김익이의 투시는 당대의 대학생들을 각성시켰다. 대학생들은 광주의 진실을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이들에게 알리기 위해 치열하게 싸워다녔다. 대학가에서는 광주의 참상을 담은 광주 비디오와 사진이 돌았다. 80년 이후 대학에 입학한 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를 접했고 진실에 눈을 뜬 수많은 대학생들이 이 군부 독재를 끝내고 민주주의를 이루고자 학생운동에 투신했다. 전남대학교에 진학을 하면서 당시에 5월에 관련된 비디오, 저에게는 너무나 좀 큰 충격이에요. 어떤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서 자신이 희생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자기의 몸을 그 자리에 있게 한 원동력은 무엇일까? 나라면 과연 저 상황에서 저렇게 앞에서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게 학생운동을 하는 내내 지탱해줬던 원동력은 5월이었죠. 학생운동을 하다 끌려간 박종철이 고문으로 사망하고 연세대 앞에서 집회에 참여하던 이한열이 최루탄에 맞아 쓰러지는 등 민주화를 외치는 것이 목숨을 내거는 일이었음에도 대학생들은 끊임없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다. 굉장히 힘들 때에도 죽은 친구도 있는데 그게 저뿐만이 아니라 그런 부채감이 80년대 많은 학생운동 하던 사람들에게 일종의 무기였던 거죠. 80년대 대학생들은 눈빛부터 달랐다. 5월 열사들이 남긴 숙제, 김익이 열사의 호소에 대학생들은 목숨을 걸고 싸웠다. 5.18은 1980년에 끝나지 않았다. 5.18을 가슴에 품은 대학생들은 전두환 군부 독재, 그리고 그 배후에 있던 더 큰 존재와의 싸움을 시작했다. 5.18이 한국 사회에 던진 질문 중 하나는 미국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것이었다. 미국이 5.18 학살의 배후이자 전두환 군부 독재의 후원자라는 사실을 알린 건 대학생이었다. 그때도 당시 이제 우리나라는 군 작전권이 미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군부대를 이동하는 데는 미군의 성인 내지 암묵적인 적이 없으면은 부대를 함부로 움직이지 못한다고. 광주 진압 24단이 투입되고 공수부대가 투입되고 한 것은 군부대의 이동을 승인해 줬다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평시전시 작전권을 모두 갖고 있던 미국은 전두환이 쿠데타와 5.18 학살을 위해 군대를 이동한 것을 알고 있었다. 미국이 5.18 학살을 최소 무기, 광주에서부터 최대 계획하고 지시한 학살 원흉이라는 사실이 대학생들 사이에 퍼져나갔다. 80년 5월은 이러한 미국에 대한 인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던 게 일단 한국은 전시작전 통제권과 상시작전 통제권 이 두 가지가 다 당시에는 미국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미국은 80년 5월
광주에서의 유혈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진상을 밝혀라라는 게 당시에 이제 대학생들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였고, 그리고 이것을 실천적으로 이제 보여주기 시작한 것이 부산 미문화원 방화 사건, 서울 미 대사관 점거 사건. 미 문화원. 이곳엔 5.18 학살의 배후 미국의 책임을 묻기 위해 소리쳤던 대학생들의 흔적이 남아있다. 광주 학살에도 미국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리고 미국을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면은 전두환 정권이 본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그래서 미국 문화원을 이제 5월 달에 결행하기로 해서 이제 미국 여기 문화원을 5월 23일 그때 점거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1985년 5월 23일 서울 지역 5개 대학의 학생 73명이 서울 미 문화원을 기습 점거했다. 대학생들은 창문을 통해 미국에게 광주 학살에 대한 책임을 묻는 플랑을 내걸며 공식 사죄와 전두환에 대한 지원 중단을 요구했다. 수많은 서울 시민들이 건물벽에 플랑과 피켓을 보았고 기자들이 모여들어 필담으로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취재했다. 그런데 이 의외로 미국이 또 쉽게 이런 걸 공권력을 동원해서 진압하자는 미국의 이미지에 타격이 가니까 이 전기하고 다 끊고는 그냥 너들 계속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놔두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이제 지도부들은 계속 수시로 모여서 이제 토론하고 이제 3일을 72시간을 했으니까 3일을 하게 됐던 거죠. 물과 전기가 끊긴 상황에서도 대학생들은 72시간 동안 농성을 이어갔다. 점거 농성을 종료하는 순간까지 대학생들은 5월의 노래를 뜨겁게 불렀고 경찰차에 들어가면서도 끝까지 구호를 외쳤다. 서울 미 문화원 점거 농성은 5.18 문제와 미국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각인시킨 승리한 싸움이었다. 이제 우리 사건을 계기로 해서 미국 문제가 본격적으로 정치권에도 이제 논의가 되고 대학교 내에서도 민족 자주 이런 이제 움직임과 이론 이런 학습들이 되고 이러면서 86년도 되면은 이제 학생운동권에서 본격적으로 민족 자주 문제를 가지고 거론하게 되는 이랬던 것 같습니다. 미 문화원 점거 농성 이후 영원한 우방이라고만 생각되던 미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사회적인 화두가 되었다. 우리 나라의 입장에서는 한미 동맹이 영원히 우리를 살려줄 거라는 이러한 착각이 아니라 미국은 당연히 자국을 위해서 우리를 이용할 뿐이다. 해방 이후에 남한에 진주했던 미국, 그리고 50년 전쟁 속에서의 미국의 역할,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80년대까지 미국이 한국 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며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추구해 왔었는가에 대해서 많은 학술적 토론이나 실전적 투쟁들 이런 게 계속 진행됐었고, 이러한 한반도의 분단을 극복하는 것만이 미국이 이 한반도 남단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약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통일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됐었습니다. 엄혹했던 군부 독재 정권 아래서 미국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외치는 데에는 남다른 결심이 필요했다. 할 때는 진역을 진짜 한 최하 10년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개입할 때 이러한 독재 정권, 이런 문화, 이런 것들을 내 자식 때만큼은 물려주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좀 고생하더라도 민주화되고 그다음에 민족 자주가 이루어지는 이런 나라를 물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결심을 하게 됐고 여기 점거 계획에 이제 동참하게 되었죠. 대학생들의 결심으로 가능했던 이 투쟁은 미국으로부터의 예속이 한국 사회의 근본 문제임을 드러냈고 이후 대학가의 반미운동을 불러일으켰다. 이 싸움에서도
많은 대학생들이 목숨을 걸고 나섰다. 광주 5월 열사들의 죽음 위에 이후 수많은 대학생 열사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87년 6월 승리의 역사가 쓰일 수 있었다. 6월 항쟁이 승리로 끝났음에도 군부 독재 세력은 완전히 청산되지 못했다. 전두환의 오른팔인 노태우에서 군부 세력과 야합한 김영삼으로 이어진 정권 아래 대학생들의 싸움은 계속됐다. 김영삼은 문민 정부를 표방했다. 그러나 군부 독재 세력과 3당 합당 야합을 통해 탄생한 김영삼 정부는 그 한계가 명확했다. 김영삼 정부의 문제를 처음 지적한 것은 대학생이었다.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 이 김영삼 정권은 군부 세력과 함께 권력을 재창출하기 위한 세력이고, 그러다 보니 자신의 어떤 정권의 정통성이나 이런 게 좀 취약한 정부였다고 생각을 해요. 우려한 대로 김영삼은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역사에 맡기자는 무책임한 성명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볼 대학생들이 아니었다. 김영삼이 처벌하지 않는다면 직접 잡으러 가겠다며 전두환 노태우 체포 결사대를 만들어 전두환의 자택 근처 연세대에 모였다. 93년 당시에는 저희가 새벽에 올라와서 한 당시 12시, 2시 뭐 이 정도 낮 시간대에 전체 집회를 가지고 전두환이 당시에 살고 있던 연희동 거의 그 골목 근처까지 학생들이 진출을 했었어요. 기만적인 김영삼 정부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대학생의 힘으로, 국민들의 힘으로 학살자를 처벌하고 적폐 세력을 반드시 청산하고 말겠다는 의지가 대학생들을 통해 이어졌다. 뭐 이제 95년이 그러니까 80년 5월을 기준으로 하면 그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15년, 학살자에게 공소시효가 웬 말이냐. 그래서 이제 그게 마지막 해였어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특별법, 특별검사제를 도입을 해서 공소시효 없애고 살인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처벌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그때 당시 우리의 주장이었던 것 같아요. 1995년 7월 19일, 검찰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며 전두환에 대한 공소권 없음을 발표했다. 또 김영삼이 나름 뭐 민주투사 흉내내고 그랬었는데 결국은 그들에게 면죄부를 준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정치권에 대한 혹은 검찰들에 대한 신뢰는 그때도 없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철저히 어떤 우리 대중들 힘으로, 시민들 힘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아마 100만 본국민 서명, 그러니까 100만이 붙은 본국민 서명을 그때 처음 시도를 했었어요. 100만이 넘겼지. 100여 개의 대학의 100만 학생이 9월 28일과 29일에 동맹휴업을 하며 총궐기를 진행했고 5.18 특별법 제정을 위한 투쟁과 100만 서명 운동에 나섰다. 저도 1학년 때 막 했어요. 그러니까 막 90학번 형, 내 동기 한 명, 3명이서 그 광주에 버스를 무임승차를 해요. 한 명은 모금함 들고, 한 명은 서명 들고, 한 명은 이제 아지하고. 90학번 형이 이제 한번 먼저 시범을 보이면 그 다음에 우리한테 하라는 거예요. 새내기들한테. 그럼 뭐 광주 시민들한테 이제 이렇게 알리고. 우리는 뭐 조선대 학생들이다. 지금 전두환 노태우가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처벌을 해야 돼서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버스에 왔다. 버스 기사가 이렇게 무임승차를 해도 그때는 뭐라 하지는 않았어요. 대학생들의 싸움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뜨거운 호응으로 5.18 특별법은 당대 화두가 되었다. 정치권에서도 5.18 특별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지 않을 수 없었다. 김영삼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기존의 입장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자기가 실제로 원해서가 아니라 사회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중점을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두환 노태우를 사회 심판대에 세웠다. 실질적인 법정에 세웠다는 것. 이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성과라고 생각하고. 1995년 11월 16일 학살자 처벌에 대한 여론에 힘입어 노태우가 비리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어서 12월 3일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골목 성명을 발표하고 합천으로 도망갔던 전두환도 구속되었다. 마침내 5.18 학살의 책임자를
법정에 세운 것이다. 아, 되는구나 싶었어요. 100만 서명. 이게 이제 대중운동으로 그때는 했었던 거니까. 야, 이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고 했었습니다. 100만 명 서명을. 아침부터 밤까지 끊임없이 막 국민들에게 알려냈던 이 성과가 이렇게 계속되는구나 싶으니까 우리 국민들의 힘, 국민 여론을 움직였던 건 그때 당시 한총련 학생들이었으니까 굉장히 긍지감이 컸죠. 또 결국 대중들 속에 들어가서, 국민들 속에 들어가서 헌신하고 투쟁하고 이렇게 해서 알려내면 되는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1995년 12월 21일 드디어 5.18 특별법이 제정됐다. 5.18 15년 만에 학살자는 구속되어 법정에 섰고 5.18 민중항쟁에 대한 명예회복이 이루어졌다. 이 순간을 위해 대학생들은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고 싸웠다. 당신의 5.18을 완전한 승리의 역사로 만들기 위해서 대학생들은 오늘도 거리에 섰다. 사람들이 어떻게 광주의 항쟁을 입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5월 정신이 되게 많은 거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중에서 열사분들이 말씀하셨던 자주, 민주, 이 통일의 세상이 되게 강력하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뭐 자주민주 통일이죠. 네. 여전히 미국이 이 땅을 짓밟고 있기 때문에 그 수하 세력들, 지금 이제 윤석열이 되긴 했지만 이들이 우리 국민들을 압박하고 억압하고 우리 사회의 어떤 그 민주주의나 조국 통일을 계속 밟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졌을 때 이 자주 민주 통일을 가장 앞장서 지금 가로막는 자가 누구일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저는 그게 지금 윤석열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대표적으로 사실 이 전두환이 5.18만 빼면 정치를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사실 이제 당선이 되고 취임식 때 전두환의 아내인 이순자를 데려오고 그 이후에도 이렇게 보여오는 행보를 보면은 사실 5.18 학살자의 후예이다라는 거를 자기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5.18 광주의 열사들이 말했던 승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5.18을 왜곡하는 학살의 후에 적폐 세력의 뿌리는 생각보다 깊었다. 해방 이후에 계속 일본에 이어서 미국과 야합한 사회 기득권 세력들이 여전히가 아니라 오히려 그 친미 정권이 이번에 들어섰죠. 저는 그런 면에서 아직 승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나 그렇게 쭉 쌓아온 우리들의 어떤 시민들의 내적 동력은 그 승리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희기 열사의 말처럼 우리의 싸움은 정방향에 서 있다. 그리고 그 길은 민족 자주와 통일을 가리키고 있다. 이런 것에 근본적으로 질적 발전을 막고 있는 게 나는 민족 자주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그 미국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은 늘 그 종속 변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전히 정말 사죄 한마디 하지 않았고 그런 미국이 주한미군이라는 존재로 지금 이 땅에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미국에게 사실 이 대한민국 국민의 목숨이 어떻게 보일까 하면 저는 파리 목숨만도 못하게 보일 것 같거든요. 그 많은 열사들이 외쳤던 것은 단순히 어떤 외형적인 민주주의가 아니라 우리들이 스스로 민중이 주인이 되는 사회였거든요. 지금 우리는 미국에 종속돼 있지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열사들이 바랬던 자주국가를 만드는 일은 결국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 대학생들의 손에 달려있다. 저는 그게 청춘, 청년, 20대의 힘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진짜 모든 사람이 주인된 세상을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이 정말 해야 될 일들, 과제들이 많다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문장이 해결되지 않는 역사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몫이다. 이런 문장을 되게 좋아해요. 이 한국 사회를 봤을 때 저는 한국 사회 지금 2022년을 만들어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분들의 피와 땀이 있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 거기에 대한 양심도 대학생으로서 지금 이 대한민국 사회를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진짜 그분들이 염원하셨던 그리고 진정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서는 정말 싸워야 될 게 많다.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게 많고 정말 지금 당장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5.18에 시작된 아니면 어쩌면 그 전부터 시작된 싸움은 전혀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현재 진영이고 그 길 위해서 대학생이 열심히 싸워야 된다. 그런 생각이